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몸에 지네를 달고 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네요. 진철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이고, 이건 제보 주신 분이 처음에 구어체로 보내주셨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내용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분위기만 더 살리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 그것을 발견했다. 그냥 뒷마당 흙바닥에서 쥐며느리를 건드리고 지렁이를 파내며 놀던 꼬마였을 때였다. 강아지 풀 2개 사이에 박혀있던 진흙 묻은 돌을 들어 올리자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작은 지네 한 마리가 내 손바닥 위로 기어나왔다. 그게 뭔지도 모르던 나는 호기심에 그 작은 다리들을 바라봤는데 그 수많은 다리들이 내 팔뚝 위를 바스락거리며 올라왔고 간질간질했다. 나는 현관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려 팔을 걷었지만 엄마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 내가 더 따져 묻자 엄마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잠깐 지그시 날 바라보곤 그 벌레를 인정해 주었다. 나중에 듣기로 엄마는 그때의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일단 상황을 넘기려 했던 거라고 했었지. 아무튼 오래지 않아 그 지네는 내 팔 위를 끝까지 기어 올라가더니 셔츠 소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가느다란 다리들이 피부 위를 춤추듯 스치며 등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 방으로 돌아간 나는 셔츠를 벗고 거울로 어깨너머를 들여다보며 그 작은 벌레가 내 척추 위에 자리를 잡는 걸 지켜봤다. 통통한 어린 손가락으로 뒤를 더듬어 떼어내보려 했지만 잘 닿지 않았고 대신 뾰족한 발들이 피부를 누르는 감촉만 느껴졌다. 그때는 아팠던 기억이 없다. 그냥 묘하게 기분 좋을 정도로 간지러웠을 뿐. 그 뒤로 내 새 친구는 거기 머물렀다. 가끔 더 위나 아래로 기어다녔고 때로는 어깨나 목 뒤로 올라오기도 했다. 발견한 지 몇 주쯤 지났을 때 그림책에서 노래기라는 곤충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때 그 녀석 이름을 노래기라고 붙였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노래기가 아니라 지네라는 걸 알게 됐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노래기, 그 어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물론 어떤 아이든 다 똑같겠지만 나는 다른 친구나 선생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4학년 무렵에는 부모님이 나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간 적도 있었다.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내 머리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던 것 같다. 노래기에 대한 것만 빼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시간이었고 한 명씩 칠판 앞으로 나와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갑자기 등 한가운데가 날카롭게 찔리듯 아파서 누가 날 연필로 찌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땐 모든 학생들이 나를 보고 웃었다. 아픈 건 금방 사라졌지만 등을 문지르는 동안 창피함의 열기가 뺨까지 번져 올라왔다. 가장 큰 문제는 그날 이후로 반에서 약간의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겠지. 그날 오후 나는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되려 나를 나무라며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다. 그 미친 노래기 얘기 좀 그만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한바탕 혼난 뒤 나는 방으로 가서 셔츠를 벗고 그를 살펴봤다. 헌데 난 그때 처음으로 그가 자랐다는 걸 알았다. 아니, 자라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지.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는 거의 내 척추만큼이나 넓어졌고 길이는 적어도 30cm는 넘어 보였다. 전까진 전혀 몰랐으나
그때부터 나는 정말로 그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낚싯바늘 같은 그의 뾰족한 다리들이 내 척추를 붙잡은 모양새로 다리 하나하나가 피부를 잡아당기고 꼬집으며 매달려 있었다. 도저히 가만 볼 수 없던 내가 왜소한 두 손으로 그를 떼어내보려 했다. 손가락이 그의 기분 나쁘게 따뜻하고 단단한 외골격을 감쌌고 이내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의 반응하듯 내 피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다리들이 피부를 뚫고 뼈를 감싸 안는 감각이 느껴졌다. 비명이 절로 나왔다. 척추를 타고 지독한 통증이 솟구쳤기에 나는 곧장 손을 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를 숨기려 했다.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내 어머니의 반응마저 너무 두려웠으니까.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거나 발표를 할 때면 그는 가끔 나를 꼬집거나 물었다.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었으나 자주 일어나지도 않아서 익숙해질 수도 없는 고통. 언제나 갑작스러웠고 아팠으며 강도 역시 커져가는 만큼 더 올라가는 것 같았다. 나는 노래기를 원망했다. 정말 미치도록 그를 없애고 싶었지만 어떻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엄마에게 말하는 것뿐. 난 이제 노래기에 대해서 말해봐야 엄마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노래기를 뺀 허리의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엄마와 대학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의사는 끝끝내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만성 허리 통증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진단은 내리지 못했다. 몸에 보이는 이상은 없으니 진통제로 다스려야 하는 정도라고. 다시 한번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상황은 더 심해졌다. 노래기는 이제 너무 커져서 중량조끼를 두르고 있는 정도의 무게가 되었다. 그에 당연히 내 등은 앞으로 굽게 되었고 그 징그러운 다리들이 자리를 찾아 갈비뼈 양옆까지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것들은 하루에 한 번꼴로 간헐적으로 따끔한 전류 같은 통증을 줬다. 쥐거나 박히는 통증과는 다른 신경만을 건드는 듯한 통증. 아프긴 했지만 나는 그걸 안고 살았다. 그건 일상적인 짐이 되었고 얼마 지 않아 나는 생활을 포기했다. 학교만 억지로 다녔을 뿐이고 친구도 하나 없이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집으로 돌아와 박혀있을 뿐. 난 계속 집에 있어야 했다. 엄마가 먹으라니까 약도 계속 먹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있을 수가 없지. 이게 무슨 근육통도 아니고 피부를 뚫고 다리가 박혀있는 데다가 이상하게 신경을 건드는 정체 모를 것이 있는 상황에서 진통제는 무슨... 그나마 통증이 가라앉으려면 딱 맞는 자세로 누워 있어야 했다. 노래기가 편할 수 있는 자세.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간신히 턱걸이 성적만을 유지한 채로 졸업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유일한 한 가지, 음악. 나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할 생각으로 트럼펫을 연습해왔다. 처음엔 학원도 다녀봤지만 노래기 탓에 도저히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가 끝나면 몇 시간이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연습했다. 그게 내 삶의 하나 남은 거의 유일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다행히도 방에 틀어박혀 트럼펫을 불고 있을 때만큼은 나를 대체로 내버려 두었기도 하고. 입시 실기고사. 나는 지원한 학교 중 한 곳에 가기 위해 차로 3시간을 올라갔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서는 순간 잠깐 없어진 듯 했던 익숙한 무게가 다시 돌아왔음을 느꼈다. 번호가 쓰인 명찰을 받았고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문득 셔츠 아래 내 등에 붙은 저 괴물을 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헌데 그때 앉아서 몇 음만 불어보려 하던 도중 그의 다리들이 어느덧 내 몸통 전체를 감아왔다. 다리는 전에 없이 거대했고
고통과 무게 역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정도의 것. 실기를 위해 홀로 들어오라는 호출이 들려왔을 때 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일단 무게가 엄청났다. 등산 가방에 커다란 돌덩이를 잔뜩 넣은 것처럼. 끙끙거리며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머리는 하얀색 구멍이라도 뚫린 듯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내 상황은 모른 채 그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심사를 보는 교수들은 얼굴도 잘 보이지 않을 거리에 텅 빈 홀 저 멀리 앉아 있었다. 준비한 곡을 해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진정하려 했다. 이를 악문 채 트럼펫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은 눈에 띄게 떨리긴 했지만 괜찮았다. 헌데 그때 노래기가 갈비뼈 주위로 다리를 힘껏 조여왔다. 너무도 세게 조여지는 다리에 뼈가 폐를 누르는 듯 했고 숨이 목에서부터 막혀왔다. 당연히 음들은 퍽퍽 끊기기 시작했고 나는 거의 경련하듯 곡을 끝내며 악기를 내렸다. 헌데 그들이 다음 곡을 요구했다. 당장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추가 곡이라니? 나는 정신력으로 참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악기를 들어올리며 연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내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피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곧장 지독한 통증이 피부 위를 타고 퍼져나갔다.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다. 난 입에서 악기를 떼어버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놓치지 않은 채 움켜쥐고 있었다. 몸을 반으로 접듯 숙인 채 입을 벌렸지만 어떻게든 비명만은 삼키려 애썼다. 땀이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며 나무 바닥 위로 스며들고 있는 와중 나는 머리 뒤로 손을 뻗어 노래기의 머리를 만졌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의 크기는 이제 머리 하나가 내 손바닥보다 더 컸다. 나는 그것을 잡아당기려 했으나 무언가에 베인 듯 손이 아파왔다. 심지어 당기려 할수록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통증은 심해졌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 하나가 내 연주의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나는 절뚝거리며 방을 나왔다. 그렇게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잔디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 오랜 시간, 그 모든 노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나는 망쳐버렸다. 아니, 망친 건 이 빌어먹을 노래기 새끼였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분노라는 감정에 머리가 끓는 물에 담가진 듯 뜨거워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내야 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저녁, 입시에 대해 부모님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렇게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가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셔츠를 벗고 거울을 봤다. 고통에 익숙해진 건지 문제가 생긴 건지 언제부턴가 몸에 감각이 없어졌다. 노래기는 말 그대로 내 등 전체를 덮고 있었다. 짙은 갈색과 주황빛이 도는 마디들은 단단하고 또렷했으며 불빛 아래에서 번들거렸다. 그의 다리들은 몸 앞쪽까지 돌아나와 내 갈비뼈와 배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뾰족한 발들이 박혀 들어간 자리마다 피부는 뚫려 있었다. 머리 위로는 기다란 광 같은 더듬이 2개가 솟아나와 있었다. 내 목 뒤를 두른 것은 입. 거대한 턱 2개와 검은 가재 집게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경추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나는 자세를 잡았다. 축축한 2 손으로 등을 덮은 가운데 마디 양옆을 감쌌다. 날카로운 껍질 가장자리와 부드럽고 뜨거운 배 밑면. 나는 그것을 등에서 떨어뜨리려 있는 힘껏 밀어냈다. 손이 베임과 동시에 그의 다리 끝이 내 배의 피부를 찢어 놓았다. 사라졌던 통증이 돌아왔다. 하지만 고통의 비명을 쏟아내며 더 세게 밀어냈다. 피와 땀이 바닥으로 쏟아진다.
몸통이 불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 내 가슴은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처럼 찢겨 열리듯 벌어져 있었고 그 속에선 벌겋게 드러난 살조각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더 세게 잡아당겼고 하나하나가 공중에서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이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붙어있던 다리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턱이 내 목을 물어뜯었다. 그것은 내 목 깊숙이 파고들었고 선명한 붉은 피가 바닥에 튀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이를 악물었다. 커다란 턱이 내 목뼈를 붙잡고 있는 역겨운 감각. 눈물이 맺힌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니 마침내 근처 서랍장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시선이 멈췄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가서 등을 돌렸다. 그리곤 등을 그 모서리에 들이박았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내 머리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다. 동시에 턱이 약간 느슨해졌다. 뒤꿈치를 바닥에 박고 척추를 다시 서랍장에 내리꽂았다. 축축하고 끔찍한 파열음. 무언가가 바닥에 튀는 소리가 들렸고 내 다리 아래로 갈색 내장과 검은 뼈 조각들이 고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턱이 조금 더 풀어졌다. 그에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날카로운 나무 모서리로 몸을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래기의 아래쪽 절반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리와 내장이 엉킨 채로. 그러자 마침내 턱이 벌어졌고 나머지 절반도 그 더미 위로 떨어졌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손도 짚지 못했다. 고통으로 흐릿한 정신 속에서 나는 바닥에 누운 채 앞쪽 절반의 노래기가 내장 웅덩이 위로 더듬이를 치켜드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는 더듬이로 바닥을 더듬더니 곧 갈색의 끈적한 흔적을 남기며 느릿하게 기어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차가운 바닥을 받아들였다. 통증은 서서히 사라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장은 사라져 있었다. 몸부림친 흔적은 물론 피도 없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내 몸을 일으켜 앉았을 때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목 뒤를 만지자 너무도 말짱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고 나는 일어나 방을 둘러봤다. 노래기의 흔적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었다. 그게 한 달 전 일이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그 무게가 사라졌으니까. 지금도 전보다 행복한 건 맞지.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각이 있다. 목덜미를 간지리는 익숙한 느낌. 노래기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로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건 그냥 환각? 환통? 환상? 뭐 그런 쪽으로 봐도 무방할 수 있겠지. 근데 뭐가 됐건 아직도 느껴지고 들린다. 그의 다리들이 벽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장 위에서 그 역겨울 정도로 많은 다리들이 몸을 훑는 감각이 항상 내 옷 속에서.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돈벌레라고 하죠. 그리마. 그거에 한번 제대로 물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게 뭐 익충이니 뭐니 해서 일부러 봐도 안 죽이고 했었는데 한번 정말 아프게 물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죽였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던 게 아닌가.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